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에이지사의 A2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길데일입니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최적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 그리고 검은 백조 현상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기업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처하지 않다가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코뿔소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고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다가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로 보면 어, 무리한 확장으로 건물에 크랙이 발생했지만 응급조치로 대응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했던 그 삼풍백화점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를 회피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경험을 아니면 뭐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검은 백조 현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검은 백조 현상이죠. 저희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 보면 뭐 정리해고를 시작한 뭐 항공회사도 있고, 여행 산업은 매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반면에 뭐 배달 플랫폼 같은 IT 기술 기반의 사업들은 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업들은 어떤 큰 위험이나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지금 말씀드린 회색 코뿔소, 검은 백조 현상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회사가 얼마나 비즈니스 운영 탄력성을 갖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언택트 시대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그리고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보면 재택근무가 일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생산성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디지털 혁신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비즈니스 운영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기업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기업들은 비용 관리, 그러니까 뭐 가투자나 그런 것들을 되지 않게 어떤 비용 관리가 가장 핵심이고, 어, 변화를 어떻게 직원들에게 빨리 적응시킬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정보가 인풋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프로세스, 뭐 조직, 그리고 IT 시스템, 보유 역량 등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를 다 연결시키고 통합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비즈니스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이고, 그 프로세스, 뭐 일을 하는 방법이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비즈니스 정보가 연결돼야 하는데, 비즈니스 정보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좋은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변화에 대한 과정을 보면, 혁신이나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프로세스의 변화를 설계하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규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 단계로 IT 시스템을 구축하든 어떤 별도의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곰곰이 보면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보고서를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을 자주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어떤 비즈니스 정보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PPT나 엑셀 같은 문서로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로 관리하다 보니 뭐 일단 보고가 끝나거나 하고 나면 그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그런 비즈니스 정보들이 뭐 일회성으로 뭐 활용하고 폐기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언택트 시대에 뭐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는 쉽진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 채팅, 뭐 온라인 미팅으로 거의 많이들 수행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비즈니스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위해서는 디지털에 대한 환경에서 어떤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세스 중심으로 많은 비즈니스 정보가 어떤 공유되면서 변화의 변화와 이기 대응을 위한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만 운영 탄력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탄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프로세스 최적화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될 기업이 어떤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고려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변화를 설계할 때 영향도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고 변화 방향을 임직원들에게 미리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는 이게 품질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 이렇게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단계에서 프로세스 품질을 어떤 고품질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현행하며 품질이 향상됐을 때 그것은 기업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협업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혁신 프로젝트나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프로젝트는 어떤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그 TF 인력으로 이제 다 대부분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어, 뭐 힘들게 뭐 프로젝트는 수행이 될 거고 뭐 대부분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TF가 평가해 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업들한테까지 이제 오픈이 됐을 때 종종 이 현업들이 그 불만들을 이렇게 뱉고 물론 적응이 필요한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VOC를 내서 또 그거를 개선하는 프로치를 또 별도로 띄우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협업은 이런 그런 어떤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과 사용하는 조직의 어떤 그런 어떤 갭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그리고 뭐 IT,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 그리고 그걸 사용할 임직원들이 동일한 언어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가 돼야만 이제 올바른 방향의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통합 저장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뭐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말하는 PPT, 엑셀 뭐 여러 가지 문서의 경우 부서나 개인별로 자신만의 최종본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서가 최종본인지 본인 자신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지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합조장소라는 거는 어떤 ECM의 문서 통합과는 의미가 좀 다르고요. 이제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정보들이 다 통합이 돼서 내가 일할 때 필요한,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분석을 수행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문서들을 쉽게 접근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합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그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많은 정보가 통합이 되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효율,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와 뭐 승인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가 설계가 되고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뭐 보고서 만들어서 뭐 계속 뭐 통과될 때까지 보고하고 승인 받으면 또 이제 뭐 재무나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커플라이스 팀의 뭐 승인을 받아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뭐 계획하고 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보통 시작하는 건데, 저희 회사에서 보는 거는 그런 개선들은 이제 상시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프로세스 오너는 그 변화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투비 프로세스 설계해서 좀 그런 어떤 변화 사항을 투명하게 어떤 단일 통합된 환경 안에서 공유해서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 협업, 통합조장소, 합의에 대한 기능들이 좀 그 운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 같은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뭐 협의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에 대한 통합된 환경에서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고 어떤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 네 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저희 회사의 아리스라는 플랫폼이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게 되고 뭐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프로세스를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리스는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뭐 IT 시스템에 대한 정보, 뭐 조직, 전략, 그다음에 뭐 규정, 법규, 뭐 네트워크 구조도 뭐 다양한 우리가 뭐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IT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필요한 어떤 우리 회사의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뭐 다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은 어떤 그런 우리의 난리지, 뭐 프로세스, 뭐 그 IT 아키텍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 정보들 그런 것들에 뭐 매핑을 시켜서 사용자들이 문서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다 자동으로 보정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뭐 과거의 문서도 다운받아서 뭐 일단 확인하거나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일단 뭐 프로세스 정보는 뭐 몇천 개, 뭐 액티비티까지 하면 뭐 수만 개가 있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좀 사용자들이 소비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쉽게 내가 찾고 싶은 프로세스를 찾아야 되고, 뭐, 내 역할에 맞는 뭐 프로세스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리스는 이제 그 사용자가 쉽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세스 변화, 개선에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화면에서 페이스북 같은 SNS 형태로 어떤 그 임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 필요한 경우에 그 내가 직접 컨텐츠를 수정해서 그 컨텐츠의 품질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에 내가 어떤 변경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그 변화에 이제 내가 참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재택근무 같은 거 환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도 어떤 비즈니스 정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저장소는 지금 아리스는 그 모든 정보를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관리할 수 있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그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뭐 전략 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델링, 뭐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 180개 정도, 180개 이상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모두 다 객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뭐 프로세스, 뭐 액티비티, 시스템, 뭐 조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연결된 정보 가지고 그 프로세스의 어떤 품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우리가 뭐 변화가 필요할 때 그 변화에 필요한 어떤 영향도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노후화됐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디고 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 어딘지 그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영향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외부 시스템에서 아리스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뭐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외부 시스템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룰을 가지고 프로세스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레파지토리에서 우리의 그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뭐 지속적으로 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합의를 하거나 뭐 승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다 기업마다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프로세스처럼 일단 디파인을 하게 되고 그 디파인된 프로세스를 뭐 그 프로세스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의까지 다 해서 그 승인 절차를 뭐 설계하고 나면 바로 즉시 그 절차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해외 뭐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단계 어떤 뭐 그 규칙들을 정의해서 가능한 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규칙들을 정의해서 프로세스가 뭐 자동 배포되거나 뭐 자동으로 승인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나 검토에 대한 것들을 일단 자동으로 승인이 되면 뭐 버전업이나 배포를 자동화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IT 변경 관리 프로세스하고 연계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IT 변화가 끝났을 때 프로세스도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일단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최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최적화되면 지금 환경에서는 계속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스마트하고 디지털에 대한 업무 환경, 그리고 그 환경 내에서 수행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지능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갖추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또 프로세스 최적화하고
그래서 최적화와 뭐 디지털화된 업무 환경, 지능화된 어떤 분석 환경을 구축을 했을 때 운영 탄력성이 좀 더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내에서 이제 뭐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뭐 운영 탄력성 또는 뭐 전략 그런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일단 기업의 문화나 어떤 그런 운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독려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거고요. 프로세스 오너는 시장의 뭐 어떤 요구사항들, 리스크를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뭐 대응하거나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뭐 좀 빠르게 어떤 영향도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 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업은 일단 어떤 변화가 발생되면 처음에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처리해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뭐 물어봐야 되지? 뭐 이건 뭐지?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어떤 질문들을 하고 뭐 Q&A를 하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변화가 발생이 되면 현업들이 이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그 적응한 것을 기준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업도 개선에 참여해서 어떤 운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좋은 변화에 현업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운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컨설팅 면에서 했던 얘기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아리스에서 어떤 데모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는 뭐 예를 들어 경영진의 입장에서 뭐 이제 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뭐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프로세스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현행하고 어떻게 변화를 촉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빨리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아리스의 메인 저희가 약간 커스터마이즈 메인 화면이고요. 먼저 프로세스 그 오너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걸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비즈니스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저 컨셉을 저희 회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EMS라고 저희가 용어를 쓰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IT 시스템들이 뭐 어떤 것들이 뭐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뭐 분류해서 정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뭐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를 뭐 개요 형태로 일단 좀 심플하게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이 프로세스하고 이게 지금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하고 관련된 뭐 역할 어떤 조직에서 뭐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는지 뭐 필요한 인풋 아웃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정보가 표출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EA 정보가 다 표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담당자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이 책임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전체 어떤 프로세스들을 서포트하고 있고 뭐 어떤 데이터를 뭐 소비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지 뭐 기술에 대한 아키텍처, 뭐 인프라에 대한 아키텍처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변경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PPT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보는 거는 한 생산성이 한 70% 이상은 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들을 그릴 때 내가 액티비티를 추가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라인 하나 그린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프로세스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이제 프로세스하고 매핑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프로세스가 뭐 투비 프로세스가 설계가 되고 IT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제 신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구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현업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뭐 사용법부터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정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만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현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어떤 주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라고 샘플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 프로세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리했던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인베디스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고 싶으면 인베디드인 아까 아리스에서 작성한 프로세스를 보고 예를 들어서 주문 정보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뭐 업무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단계 단계 뭐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이렇게 첨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관련 동영상도 첨부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된 환경을 빨리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가 수행이 되면 결국은 프로세스를 설계했으면 그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비즈니스가 계속 이제 움직이고 계속 결과를 이제 내야 되는데 기존에는 프로젝트 끝나면 거의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객 VOC 들어오는 것들, 뭐 시스템 개선해 달라 그런 위주로 대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만 저희가 그 운영 탄력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보통 KPI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KPI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전까지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아리스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제 결과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PI들은 이제 예시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더 투 캐시에 대한 어떤 UT 프로세스를 분석이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들어가서 그 프로세스도 조회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이제 필요한 게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 임의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이 예시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예시로 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족도 평가는 이제 뭐 사용자들한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적응률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그 프로세스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 어떤 로그 데이터들 가지고 프로세스를 과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데이터하고 우리가 설계했던 프로세스하고 매핑을 시켜서 우리가 설계된 대로 프로세스가 적합하게 수행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 프로세스와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시화해가지고 지금 적합도가 몇 프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별로 차이가 나면 어떤 좀 잘 못하고 있는 조직은 우리가 이제 설계한 프로세스로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화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이전에 설계한 화면들하고 다르게 이제 표출이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동일한 조건을 놓고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전체 뭐 26,000건에 대한 어떤 뭐 견적이 생성이 돼서 뭐 각각의 건수로 이렇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뭐 자그맣게 나온 숫자들은 처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굵게 표현된 것들이 이제 주로 수행하는 패턴이고 이게 이제 베리언트가 이제 프로세스 경로의 유형들을 다 얘가 분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패턴이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뭐 전체 중에 뭐 한 80%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 단순하게 처리하면서도 48일이 걸리는데 뭐 일단 긴 건을 오른쪽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다르게 프로세스가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어떤 체인지가 변경되는 부분들, 리드 타임이 뭐 어떤
67일 이런 것들이 전체 리드 타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을 좀 낮게 만드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들을 우리가 논리 프로세스에 재설계해서 또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고 또 변화가 발생되면 또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데이터적으로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DT라는 최근 기업들의 하도인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혁신과 관련한 영상을 보면서 리스크 평가 등의 레포트에는 내부 ERP 데이터가 연동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서드파티 부분은 솔루션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플랫폼에서는 논리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행이 되고 분석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축하는 거는 ERP 같은 구축 같은 것들은 이제 별도로 진행하실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SAP 이제 ERP 같은 경우에는 어댑테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제 본사가 SAP하고 붙어 있고 SAP하고 같은 파트너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SAP에서 그 프로젝트를 뭐 ERP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IT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실 거잖아요. 그 SAP 어댑터 가지고 솔루션 매니저라는 SAP 모듈하고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해서 전체 그 ERP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트래킹하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AP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API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다른 사례 저희 고객 국내 뭐 어떤 금융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한 프로세스 정보하고 뭐 어떤 상품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RS에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어떤 IT에 대한 변경 요청이 들어올 때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이제 IT하고 이제 유연하게 그 변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ERP나 뭐 레거시, 로그 데이터를 다 저희가 커넥트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RP 데이터들, 뭐 레거시 데이터들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라이센스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라이센스는 크게 저희가 아리스라는 제품군 안에 그 논리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영역이 있고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영역이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아리스에서는 그래서 관리하는 영역의 어떤 라이센스인가 그 분석하는 영역의 라이센스 책정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은 아리스는 말씀드리면 약간 어떤 기능별로 좀 모듈화가 되어 있고 그 유저 단위의 라이센스 방식이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솔루션 쪽은 데이터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게 예, 가격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서 사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경우에 질문하시면 사스에서 이제 간략하게 모델링하는 것도 직접 경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혹시 웨비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info.korea softwareage.com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설문조사는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다시 올려놨으니까 혹시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설문조사를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인테그레이션 앤 API 그리고 IoT를 주제로 해서 저희 시리즈 웨비나가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웨비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